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설날 연휴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도 있었고 그간 증시가 움직였고 정말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언급할 만한 사항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이 돼서 한번 시장을 볼까요? 지금 보시면 뭐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대로 움직이고 있죠. 예. 지금 보시면 막 그렇게 뭐 온갖 이유가 있고 막 출렁임이 있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결국엔 횡보하고 있다. 멀리서 보면 지금 영머리 역경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진다. 최소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언제부터였죠? 근 몇 달 됐죠? 최소 횡보할 거다. 지금 횡보를 했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랩 스윙이 뭐 간간히 발생했지만 이 트랩 스윙만큼 지금 상승하고 있죠. 트랩이 발생했다는 건 그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응축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 이런 게 차트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어떻게 응축이 됐냐? 요때 각종 악재 뉴스를 뿌렸죠. 망한다. 망한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유유히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 라인에서 조정을 보였고 조정이 길지 않았죠.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한 2400에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응축되었습니다. 영머리 어깨형으로 여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돌파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발생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적절한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포모 느끼는 거죠. 나 못 들어갔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자, 보시면 이제 주봉도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락 트랩 스윙이 계속 발생하다가 여기서 페일러 스윙이 처음으로 발생했죠. 다시 설명드리지만 트랩 스윙은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그 페일러 스윙은 추세를 못 미치는 흐름이에요. 이까지 하락하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하락 추세의 흐름인데 덜 떨어졌다고 하니까 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다시 보시면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여기서는 덜 떨어지고 상승을 해버렸다. 그래서 더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선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저항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이걸 뚫는지 봐야 되고요. 그럼 지지선이 여기죠. 이제 2300 밑으로는 떨어질 일이 없다. 뭐 정말 뭐 울트라 메가 토크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300 밑으로 떨어지긴 힘들다라는 게 이제는 굳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2600까지는 지금 영머리 역경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뭐 자꾸 기술적 분석 얘기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때까지 다 맞았잖아요. 당연히 시장의 흐름이나 글로벌적인 경제 뉴스는 파악하고 있되 기술적 분석으로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예상했던 조정이 좀 짧았어요.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게 짧았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조급하고 이 조급한 게 개인 투자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자기들이 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상환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쇼트 커버링이 집중되고 상승이 가속화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승은 찐 상승으로 보긴 어렵고요. 기술적인 상승이고 그 쌓여있던 공매도에 대한 폭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히 막 폭락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하락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에요. 자, 언론이 정말 최악이었죠. 왜냐? 얼마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 망한다. 금리 계속 올라간다. 이제 너희 다 망했어. 라는 얘기만 하다가 지금은 그런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말 최악이죠. 그때 그 펜대로 굴렸던 애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용비어 청가를 또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결론을 내리면 언론에 대해서 절대 믿지 말자. 그들은 정말 지적 수준도 최악이고 남들이 주는 거 베껴 쓰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긴축 페달서 먼저 발을 뗀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캐나다다. 파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건 뭐 추정이죠. 파월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의 좀 문제점이에요. 이런 그 긴축 페달서 발을 먼저 뗀 요것도 약간 은유적이죠. 결국엔 팩트는 뭐냐라고 하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더 공격적으로 올린 캐나다. 요건 맞죠? 미국보다 빨리 올렸으니까 피벗 정책. 자, 전환한다는 거죠. 피벗.
이게 가장 빨랐답니다. 어떤 얘기냐? 자, 캐나다 중앙은행 BOC죠. 25일 현지 시간 정례 금리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로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 베이비 스텝도 사실 많이 올리는 거죠. 맨날 동결하고 이랬었는데 올렸다는 건데도 무슨 말을 하냐면 이어 BOC는 이날 가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죠. 누적된 금리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린 동결할 거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리 계속 올린다면서요, 시장에서. 자, 시장은 연준보다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글로벌 움직임을 다 캡처했었는데 그 페이지를 숨김을 처리해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근데 그 페이지를 보면 지금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즌이 온 겁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뭘 투자해도 돈을 벌 거야 라는 약간 단기적인 상승장이 마련돼 있는 거고, 뚜렷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하락은 점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자꾸 하락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결국 2600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2600이 되면 시장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다. 결국 영머리 역경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 계속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떨어지죠. 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하락 W형인데요. 다시 그리면 요렇게 영머리 역경이 요거죠. 예.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태예요. 맞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뚝 올라가면 요 저항선을 뚫은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그 저항선이고 라운드 피겨는 2600까지 간다는 거예요. 2600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하락을 해요. 예. 하락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잠깐 하락하고 올라갔잖아요. 하락을 합니다.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요때 가서 봐야 돼요. 지금 뭐 저때 이후에 계속 뚫고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점치는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면 어디까지 보이냐? 요 저항선까지 보이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였죠? 2400이다. 2600을 가면 10% 정도의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쯤 돼서 인버스에 살짝 발을 담그면 되겠죠? 그런 전략을 취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시장을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면서 데이터나 이런 걸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6개국 통합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27% 하락한 101.64를 기록했다. 자,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킹달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킹달러 시대가 종말했다가 아닙니다. 종언을 고했다는 진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언제 예측했었죠?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워낙 빠르고 그 빠꼼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알고 있었죠. 자,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와 되게 기네. 프란체스코 페솔 외환 전략가는, 그럼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당신들 이 말했는 대로 투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이러겠죠. 예. 이날 투자 노트에서 연준이 다음 주 BOC를 뒤따를 가능성이 더 커져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예. 실질적으로 달러의 하락을 말씀드렸고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홀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뚫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죠? 달러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된다라는 움직임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미 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 전 포지셔닝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도 이까지 떨어질까요? 그럼 저는 본전이에요. 일단은 이런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샀다 치면 지금 현재 여긴 건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손절을 하면 되겠다. 그 손절까지는 아니고 본전에 팔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다렸다가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하면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달러는 지금 너무 비싸요. 킹달러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가 결합이 돼서 달러가 비싼 상태인데 저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언론 등 싸지고 나서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지금 무책임한 언동이 보이는 거죠. 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이 좀 크죠. 근데 좀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왜 이럴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뭐 1.8억 대박을 냈다. 자, 우리 사주가 4조 물량이 곧 풀린다라는 겁니다. 4조 물량입니다. 815만 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보유예수가 뭐죠, 여러분? 그 신규 상장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마라고 락을 거는 겁니다. 왜냐? 그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그 걔들이 청약을 하잖아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은 청약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 청약을 많이 했는데 금방 시장에 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네 그 혜택을 주는 대신에 너네 한동안 팔지 마라고 하는 게 보호예수입니다. 그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몇만 주가 815만여 주가 보호예수가 풀린다는 겁니다. 30일 전으로 해제된다고 하니까 그때 물량이 좀 나오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시죠. 일단 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익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죠. 믿었던 반도체가 휘청인다.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2년 반, 꽤 오래됐네요.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로 볼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저는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손해권이에요. 손해권입니다. 자, 지금 이 바닥을 찍었던 게 언제죠? 7월에서 9월입니다. 7월에서 9월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급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급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선행을 한다고 했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몇 월이죠? 1월이죠. 1월에서 6개월 전은 언제죠? 자, 1 빼고 5 빼면 툭툭 7월이죠. 자, 7월. 이 정도가 지금 이미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 가격대가 7월에 찍은 가격대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 바닥권. 바닥권이죠, 바닥권. 자, 그러면 역성장을 해서 그 반도체 종목이 고꾸라질 거다라는 걸 이미 7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 시장이 되게 무서운 거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걔들은. 이미 이 시점에서 7개월 뒤에 반도체 역성장했고 바닥을 찍을 거야라는 걸 이미 알고 투자를 했어요. 이미 알고 투자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뭐라고 하겠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바닥권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경기가 선행한다는 이때까지 그 선례가 있고 그런 움직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바닥권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MBK랑 유니슨이 얘들은 사모투자 운영사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을 매입했답니다. 경영권 인수가 목표다라는 건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케이스 아닌가요, 여러분? 자,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을 매입한답니다. 19만 원에 공개적으로 매입한다고 하죠. 이거 한진칼이랑 비슷하죠,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 초반 흐름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도 뭐 행동주의 와가지고 막 경영권 뭐 거기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한진칼의 미래가 보입니다. 자,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얘들도 MBK 유니슨 이런 주체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을 왜 매입하겠어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바꿔가지고 전 세계에 기여를 하겠다. 뭐 전 세계에 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의 기여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까요? 사모투자 운영사잖아요. 사모투자 운영사입니다. 결국엔 얘들이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죠,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자, 경영권을 인수해서 이 회사를 싹 개비한 다음에 다시 팔아넘기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거 말고 뭐가 있죠? 경영권 인수를 그 빌미로 주가를 띄운 다음에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려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근데 뭐 인류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빼빼한 소리는 그만하고요. 자,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물량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주가를 띄웁니다. 주가를 띄운 다음에 엄청나게 또 계속 막 뭐 좋은 소리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주가를 띄워서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주가를 띄워서 팔아먹으려고 해야 되죠. 자, 아직 팔아먹으려는 액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뉴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경영권이 본격화되고 뭐 갑자기 또 누가 참전해가지고 어쩌고 또 지분 가진 누군가를 뭐 구슬리고 있고 박빙의 뭐 지분율 주주총회가 다가오니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시간 될 때 한진갈 케이스를 스터디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